자기 자신의 불균형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가능한가요? 내가 틀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 이걸 인지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것도 OX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셋. 그동안 수많은 운동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의학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운동 관련 질문들은 제가 얼추 답변을 드릴 수 있었지만 의학적 질문들은 사실 제가 직접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여 제대로 답변을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학병원 교수이자 의대 교수이신 게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혹시나 아니 의사가 운동을 뭘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스포츠의학회 상임위원이자 운동의학회 이사이시고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국제 트레이닝 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중 한 군데인 미국 스포츠 재활협회 ACSM에서 운동 처방 과정을 강의하셨습니다. 본인이 수영선수 출신이기도 하시고 역도시합까지 준비하셨던 분입니다. 아무튼 제가 봤던 모든 분들 중에 가장 출중히 문무를 겸비하고 계신 분이며 몸수리 채널의 자문위원이기도 하십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수 초대석 오윤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천서님, 체형 교정? 이 타이틀이 효과가 있는 건가요? 교정은 되는 건가요? 이거는 OX 한번 하실까요? 네. 하나, 둘, 셋. 둘 다 오네요. 저도 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체형 교정이라는 용어가 좀 너무 포괄적이고 좀 약간 어떨 때는 너무 과장된 범위를 이제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후천적인 원인이라든가 어떤 뭐 잘못된 자세, 습관, 뭐 반복적인 어떤 비대칭적인 뭐 움직임이라든가 뭐 근육의 뭐 길이라든가 장력, 활성화 패턴, 기능적인 어떤 회복 같은 것들을 돕는 데에는 당연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체형 교정이 좌우에 뭐 골반 틀어짐, 높이 교정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데 거북목도 일종의 체형 틀어짐이잖아요. 네. 그죠? 자, 거북목 교정되는 사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거북목 교정도 체형 교정이거든요. 운동을 통한 교정은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002 김세훈님. 좌골신경통이 있는데 이상근 및 둔근을 풀어주는 운동을 안 하면 통증이 점점 커져 다리가 붓거나 저리는 증상이 계속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형외과에 갔다가 통풍을 진단받았습니다. 일단 약 먹고 운동을 안 하면서 회복했고 이후 웜업을 하고 난 후로는 그 증상이 없습니다. 이제 웜업을 하고 운동을 하면 증상이 없다고 하시네요. 저는 평생 웜업을 필수로 하고 생활과 운동을 해야 할까요? 요거 생각해 볼 게 많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흥미로운 말씀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냥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운동 전에 웜업은 원래 필수죠. 그쵸? 네, 그렇죠. 몇 가지 가능성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초기 통증이 이제 통풍 발작 연관 염증 반응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통풍은 이제 뭐 요상결정이 이제 관절이라든가 뭐 주변 조직이 침착이 돼가지고 급성 염증이랑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죠. 좌골신경통이랑 유사한 방사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원래 그 부위에는 잘 생기는 건 아닌데요. 이 약물 치료라든가 휴식으로 이제 뭐 통풍이 이제 조절이 되면서 이제 증상이 호전되었을 이제 가능성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운동 시작과 함께 발생된 통증이 근골계 문제였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상근 증후군이라든가 둔근의 과긴장 같은 것일 수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통풍이 발견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웜업이 효과적이셨던 이유가 웜업을 통해서 이제 당연히 근육이라든가 신경 조직 같은 데가 뭐 온도라든가 혈류량 같은 것들이 뭐 증가하고 관절의 뭐 가동 범위 같은 것들이 좋아지시고 그러시니까 뭐 신경계가 움직임에 또 막 뭐 대비하게 되면서 뭐 통증의 뭐 유발 역치 같은 거 펴주니까 그것 때문에 뭐 통증이 적어지셨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뭐 특히 뭐 좌골신경주비 근육 같은 것들이 뭐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부하가 가해지면 뭐 신경이 뭐 압박되거나 뭐 자극받기가 쉬운데 뭐 웜업이 이걸 예방을 해주면서 효과를 보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위 제가 만성적으로 통증을 겪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위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통증에 민감해지는 경향이 원래 신체적으로 있습니다. 이 경향을 이제 저희가 이제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항상 남들보다 좀 민감하게 아파라고 하는 게 그냥 내 정서적인 게 아니라 이제 생리적으로 그런 기전들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과민하게 발생되는 통증에 대해서 그 역치들을 가급적이면 높여서 그런 통증들을 잘 못 느끼는 상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좀 되시겠죠. 그렇죠. 웜업,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은 통증 민감도를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이 꽤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웜업으로 인한 통증 민감도 감소가 조금 도움이 됐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원래 운동 전에 웜업이 필수다. 아리비알님,
일상생활, 운동 시에 오른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게 너무 심하고 오른쪽 종아리에 통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골반이 틀어진 것으로 추정 중인데 정형외과, 재활운동센터 등 어느 곳을 방문해야 하는지 몰라서 몸수리님 영상 보면서 스트레칭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곳을 방문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 근골격계 통증이 있다라면 어디부터 가야 할까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신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특정 부위에 통증까지 동반이 되신다면은 가장 먼저 가셔야 될 곳은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 진료를 좀 통해서 아무래도 정확하게 원인을 좀 파악하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골반 틀어짐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고요. 뭐 디스크 문제라든가 신경학적인 문제, 근육 자체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혈관 문제 같은 것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영상의학적 검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구조적인 이상이라든가 의학적인 어떤 진단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하고 좀 효과적인 치료를 하시는데 첫걸음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자가진단이라든가 스트레칭 같은 것들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좀 놓치거나 상태를 좀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전문가 진단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무조건 먼저 다녀오라 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저도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아프면 병원부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에 나와 있는 운동, 뭐 자가 진단 방법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별 이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 방법이고요. 아프면 무조건 병원부터 가라.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셀리오님, 테니스를 잘못된 자세로 치다가 TFCC 손상이 왔고 이런저런 치료 끝에 일상생활에는 불편함이 없는 수준까지 왔지만 여전히 테니스 게임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되셨대요. 이제는 손목 중앙부도 가끔 통증이 있고 엄지 쪽도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진단상으로는 약간의 염증 말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바닥에 손을 짚고 체중을 실으면 여전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재활을 해나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병원 먼저 다녀와야 한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근데 병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TFCC 손상이 손목 중앙부 통증을 잘 일으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영상 진단상에서는 약간의 뭐 염증 소근 말고는 뭐 이상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영상이라는 건 정적인 그 상태만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체중 부하 상태 시에 발생한 어떤 기능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미세한 불안정성을 모두 다 잡아내지는 사실 못하기 때문에요. 바닥에 딱 손을 짚었을 때 통증이 있다는 거는 이제 손목의 체중 부하 전달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지 메커니즘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는 단서를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TFC 자체에 큰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는 그 전제 하에서 손목이라든가 관련 기능 평가를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목 주변 근육의 활성화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뭐 근력 불균형이라든가 팔꿈치라든가 뭐 어깨 관절과의 연관성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좀 받으셔서 재활 방향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에는 다친 데가 TFCC였을 수 있으나 그 부상으로 인해서 부차적인 문제들이 생겼을 수 있고 영상의학상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기능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으시는 것도 추천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만약 이제 병원 가셔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MJ드림님, 현재 타고난 무지외반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발 관련 워크숍도 여기저기 다녀보고 재활 운동 처방 자격 과정도 수료해 무지외반 관련 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허나 오른쪽 다리만 새끼발가락 중족골 쪽이 더 바깥쪽으로 돌고 발볼이 더 튀어나오면서 새끼발가락 쪽 중족골에 엄청난 신경통증이 4개월 전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원래 오래됐는데 4개월 전부터 갑자기 더 심해졌다고 하시네요. 특히 운전할 때가 제일 통증이 심합니다. 병원에서는 엄지발가락 틀어진 각도가 20도 이상, 와 크네요. 20도 이상이니 재활운동 비웃으면서 이건 수술밖에 답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수술밖에는 답이 없는 걸까요? 이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물론 이제 각도만 갖고서 수술을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구조적으로 이 정도 변형이 있으면 사실은 의사들은 대부분 수술을 권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사례인데요. 운동이나 보존적 치료만으로 이제 발가락 각도를 사실 정상으로 돌리시기는 사실은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게 사실은 뭐 모양을 원래대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증의 양상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무지외반이라는 이제 엄지발가락 이제 변형 소견을 말씀하신 것과는 좀 별개로 이제 새끼발가락 쪽 중족골 부위 신경 통증이 심하다는 게 저한테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무지외반으로 인해서 발 아치가 무너지고 이제 체중 분산 패턴이 변해서 이제 발의 외측 쪽에 해당하는 새끼발가락 쪽에 과도하게 이제 압력이라던가 이제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발생되는 뭐 패턴으로 인한 뭐 이제 후유증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 골반이라든가 그 이상의 어떤 상위 구조와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전신적 자세라든가 움직임 패턴 평가도 일단 당연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술 전에 비수술적인 접근법을 충분하게 시행을 하셔서 그 효과라든가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백하게 시도를 해보신 다음에 수술을 고려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낫지 않을까. 근데 이분은 이미 이제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기능 이게 참 너무나 예. 각 협회마다 정말 네. 환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접근했다고 좀 네. 이해하기가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네. 진짜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 뭐 이제 2군데 이상의 큰 병원, 대학병원 이상급의 2군데 이상에서 공통 수술 의견이 나왔을 때 하셔라라는 말씀을 전에 저한테 몇 번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걸 참고하면 혹시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컨센서스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경계선상에 있는 어떤 소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일된 지점에서 수술을 할 만한 컨디션인지 일단 충분한 이제 의견을 들으셔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재명님, 네. 이야 이름부터 신뢰가 가네. 오운환이라니. 오윤환 교수님이시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호호 아줌마님, 본질적으로 궁금합니다. 자기 자신의 불균형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가능한가요? 내가 틀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 이걸 인지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것도 OX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셋, X. 일치.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부분의 저희 환자분들도 외래에 오시면은 네. 본인이 O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제 신기한데 본인이 불균형을 다 인지를 잘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지를 하시는 경우는 정말로 많은 불균형이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되신 경우고, 네. 보통은 오시는 경우들은 대부분 네. 다 통증 때문에 오시는 경우거든요. 네. 통증이나 불편감 때문에 오시는 경우인데, 그때 제가 그때 환자들을 봤을 때 네. 그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면은 네. 불균형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 그렇죠. 예. 사실 본인이 지금 불균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은 대부분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백한 통증이라든가 어떤 뭐 큰 좌우 차이라든가 하는 경우가 생길 때에는 이제 네. 왜 그런지라든가 어떤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제 불균형을 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뭐 어깨 높이라든가 골반 높이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천천히 그 적응을 하면서 발생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거의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몸이 생각보다 우리 뇌랑 몸 자체가 그 보상에 대해서 매우 능숙하고 적응력이 뛰어나서 이가 안 되면 잇몸으로 가? 네, 사실 저희 그런 테스트도 하잖아요. 이제 윤곽 걸으면 사실은 한쪽으로 축이가 틀어지잖아요. 그렇죠. 시각이 네, 없을 시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고용감각만 갖고서는 적절하게 이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인지를 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느낌은 왜곡이 되기가 쉽다. 네. 맞죠? 네. 이게 저도 난감한 질문들이 많아요. 저는 골반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 골반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걸 어떻게 아는 건지에서부터 다시 되물어야 되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오셔서 보면 막 왼쪽으로 돌아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스쿼트 할 때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벤치하면 왼쪽으로 돌아가 있고, 동작들 움직임마다 다 다르거든요.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노페인 노머슬님, 불균형은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모든 불균형을 다 잡아야 할까요? 방금 질문하고 되게 많이 연관이 있네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는 저도 예전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저도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불균형을 다 잡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신체 구조 자체가 태생적으로 완벽한 대칭이 일단 아니고 그렇죠. 어느 정도 비대칭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장기관이나 주사용 손, 주사용 다리 같은 것들 다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요. 이런 요소와 기본적인 비대칭 패턴에 일단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불균형이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과학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불균형의 어떤 기준을 그냥 뭐 한 4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통증이라든가 불편함을 어떻게 유발을 하는 불균형인가, 일단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통증 유발,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불균형이 어떤 기능적인 제한을 유발을 하는가. 기능 예, 제한. 그래서 그거 두 번째 그걸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로는 그 불균형이 동작이라든가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을 할 때 부상의 위험을 높이는 불균형인가 생각을 좀 해고요. 부상 위험.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불균형 자체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는 종류의 불균형인가,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악화. 예, 그래서 뭐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뭐 경미한 불균형이라고 한다면은 뭐 완벽한 대칭을 추구하면서 이제 강박적으로 이제 대칭을 맞추려고 한다기보다는 보상 패턴들이 점점 심화되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잘 관리를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첫 번째 통증 유발하지 않는지, 두 번째 기능이 제한되지 않는지, 세 번째 부상 위험성이 점점 커지지 않는지, 네 번째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운동을 하고 있느냐, 내가 프로 선수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더 예민하게 사실 컨트롤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별로 운동도 안 좋아하고 엄격히 기능이 더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 부상 위험성도 적을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뭐 얼마나 다치겠습니까? 그리고 뭐 악화될 가능성 당연히 뭐 걸어다닌다고 뭐 악화되진 않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수준이 어디냐, 내가 일반인이냐, 프로 선수냐, 요거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보수 초대석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이제 또 이제 질문이 많아요. 질문 지금 한 반도 못한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도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 선정해서 또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오윤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